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2.5단계 격상돼서 네. 이제 분위기도 좀 살벌한데요. 네. 이럴 때 책도 많이 읽고 네.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그 대표 화가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저는 뭐 단연 이중섭 씨라고 말할 수 있죠. 이중섭 씨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교과서에 다른 화가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요.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중섭 화가가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은 네. 이유가 뭘까요? 이중섭 그 화가의 작품은 몇 종류 알고 계시나요? 책을 보기 전에는 뭐 항소만 그린 것으로 생각했어요. 소그림 하나 네, 보통 네. 이제 기억하죠. 그렇죠. 예. 근데 책을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있었죠. 작가의 인지도에 비해서 작품은 알려진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 뭐 그림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그 돌아오지 않는 강. 어우, 그 정도면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아, 이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렇죠. 항소밖에 몰랐다가 아주 많은 작품을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중섭 씨가 그림을 열심히 그린 화가들도 많은데 네. 유독 이제 이중섭 화가가 고평가된 것은 사후에 네. 그 동료나 친구들에 의해서 다시 가치가 재정립되어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할 책은 이제 이중섭 떠돌이 소의 꿈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맞아요. 작가 허나영 씨가 네네.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네네. 이중섭 화가가 지나치게 이제 고평가되었다. 나는 조금 객관적으로 써보겠다라고 이제 저작 동기를 밝혔는데요. 독자들이 속 시원하게 이중섭에 대해서 뭐 100% 알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나마 객관적인 어떤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주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통영, 부산, 이제 도쿄 이 공간을 이제 다가가서 그렇죠. 네. 이중섭 화가를 추적하고 또 재평가했다. 결국을 보면 이제 기존 책하고 별 다른 거는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중섭 씨에 대한 미화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는. 그러니까 미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그리고 맞아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동료나 친구들한테 그 끈끈한 점,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물론 가족은 참 어려움을 당했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정말 좋은 화가였다. 네. 그것이 이제 미화의 동기가 되었다. 보호하고 좀 상반된 좀 삶을 좀 살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외로움의 좀 표상이라면. 사실 뭐 빈센트 반 고흐와 흡사한 부분이 훨씬 많죠. 물론 상반된 그래요? 부분은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너무나도 이제 고생을 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다가 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 이런 점에서 이제 이중섭 화가는 한국의 과의 빈센트 고흐라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점은 또 있죠. 그렇죠. 주위에 좀 아주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것,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겠죠. 고흐는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렇죠. 친한 친구도 없었는데 고갱이 이제 떠나가자 길을 자르고 건종 자살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는데 이중섭은 이제 사람이 많았죠. 그렇죠. 그 정도로 항상 주위에 맞아요. 술 먹고 밥 먹고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같이 해줬다는 이 점이 이제 틀린 것이고, 사실 이제 이중섭 씨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재평가되고 예술 작품이 이제 높이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평소에 그 예술하는 사람들 네네. 주위에서 보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외모부터 좀 다르죠. 외모부터. 머리가 좀 장발인다든지 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신다든지 좀 외모적으로 좀 달라서 개성이 강한 거죠. 개성. 그렇죠. 좀 우리하고 좀 뭔가 좀 결의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예술의 반열에 좀 들어가려고 입문자의 이야. 입장에서 보니까 요새 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글쓰기에 아주 매료되어서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술이라는 것이 그 인문학의 정점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모든 이제 문화, 음악, 미술, 체육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최고의 경지를 이제 예술. 그렇죠. 인문학로서는 가장 정점이 있는 것이 예술인데,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출한 걸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술 같다. 예술이네, 예술. 예술이다. 예술이다. 맞아요. 그 우리 인간사 중에서 가장 최상의 어떤 경험이랄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술은
음악, 미술, 체육, 문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삶 자체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술 말 한마디도 정말 잘하면 예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마술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외술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기꾼처럼 하는 사람이 말만 잘해도 예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술이다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은 뭔가 좀 평범을 거부하고 뭔가 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기 어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이제 인문학 행위들 맞아요. 예술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예술이 이제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미대 출신으로서 뭐 이런 논쟁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장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네네. 고와 고갱의 갈등 네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가 이제 고갱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서 이제 중산층의 삶을 누리다가 야 이렇게 살다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다 내려놓고 타이트 섬유로 들어가는 거죠. 가족을 다 내치고 아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만큼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또 이제 예술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우리 대학 때 이제 뭐 첨예됐던 이야기인데요. 여자는 이제 보통 고갱을 비난합니다. 아, 그래요? 가족 자식 내팽개치는 무슨 예술이냐. 맞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고갱이 나왔다. 은행에서 돈 세워주면 어떻게 작품이 나왔겠나. 이런 이제 의견이 이제 반반씩이었는데 네. 자의적 해석에 맡겨야지 그는 뭐 기준이 없는 거죠. 맞아요. 고갱을 예술가로 볼 것인가 파렴치한으로 볼 것인가 그건 이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네. 예술가들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고 이제 예술 활동에 그 삶의 목표를 설정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예술가들이 거기에 빠질 만한 어떤 창조물이 있다는 데에서는 이 세상이 너무 예술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종섭 씨 그 일화를 보면요. 네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됐던 수많은 어떤 고통과 좌절. 맞아요. 그건 제가 뭐 이분이 그림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가 뭐 그 비평을 뛰어넘어서 네. 저는 이종섭 씨가 네네. 그렇게 최악의 사건에서도 상황을 직면해서도 끝까지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 자세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종섭 씨가 고갱과도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와도 비슷한 점이 많지만 고갱과의 비슷한 점은 가족을 내쳤다는 거. 그러니까 이종섭 씨는 이제 고갱과 고의 한국판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욕을 먹으려면 이제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참 이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이종섭 씨가 활약한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난 몇 년 후인데 네. 사실 제가 신방 가보면요. 네네. 목사님도 신방 많이 가시겠지만 집에 그림 걸려 있는 집 별로 없어요. 맞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죠. 이제 사진 이런 거를 걸어 놓으시고 어떤 집에는 이제 이발소 그림을 그 비싼 아파트에 이제 이발소 그림을 걸어 놓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 이발소 그림을 좀 소개해 주셔야 되죠. 이발소 그림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발소 그림은 이제 예술적 작품이라보다는 그림 공장에서 이제 찍어낸 거죠. 예술성이 없는 네, 제품이네요. 작품이 아니라. 공산품이죠, 그죠? 네. 그걸 갖다가 아주 이제 멋있다고 그려져 있는 모습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전공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그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이 네. 그 집안의 문화네요. 수준이고 문화네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예 그림이 없는 가정도 있으니까 뭐 수준을 걸려 있어야 수준을 논할 건데 걸려 있지도 않으면 수준조차 이제 논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예술에 대해서 너무 좀 문외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요새 네.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예전에 몰랐던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 폭의 그림을 본다든지 자연을 본다든지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무한한 예술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종섭 씨 자기의 작품 세계는 이제 열었지만 가정을 내쳤다는 면에서 이제 비난 사유가 된다. 네. 아까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 고흐 같은 경우 예술적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불태우는 위대한 화가지만 네. 사실 신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철저한 실패자거든요.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한강에 들어서 한강에 3년 선교사로 동안 뭐 선교사로 했는데 선교했습니다. 고흐의 마음 아픈 점은 이제 자신의 구원을 그림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다 맞습니다. 이거는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말하면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창조가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술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위대한 창조물이 인간이고 그렇죠. 이 창조물이 이제 또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술 활동 중에 가장 어떠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맞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네요. 아름답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예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술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네. 그 가장 완벽한 예술가이신데 맞아요. 죽은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그보다 예술 행위가 있나요? 그보다 진짜. 원더풀한 일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예술이죠. 우리가 의사가 네. 그 죽어가는 사람을 해생시켰다. 이것도 예술인데 맞아요. 지옥 갈 인류를 천국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 자체가 예술가입니다. 예술. 맞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예술 아니겠습니까? 본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계속 완성해 가는 거죠. 계속적인 네.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네. 예술 작품을 계속 성화시켜 가는 것. 네, 맞아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술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예술가보다도 좀 못한 삶일까요? 아니죠. 예술가는 평범한 일상을 좀 비범한 스토리로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예술가 아닐까요? 그럼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럼요. 이게 예술이잖아요. 그 예술이죠. 응? 아니 자기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술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적 신미한 이것처럼 예술이 어디 있나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술 작품 벽에만 걸어져 있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목회자인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개를 합니다. 보스과 같은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나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무기력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 창작품을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를 보세요. 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걸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걸작이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네. 그 뭐 예술 작품이 또 길어봤자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죠. 예술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좀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예술도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유.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예술까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예술가적 감성으로 내 삶을 늘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맞아요. 그 똑같은 나무 한 그리인데 사람이 보면 나무 한 그리지만 예술가가 보면요 자기 위대한 작품이 그림 소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예술가적 안목,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세계에 대한 정말 깊은 감동을 가지고 그 예술 작품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네네네.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고 환경과 사물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하나님만 이제 붙잡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문학을 해야 됩니다. 인문학 자체가 이제 그렇죠. 큰 소망은 없지만 그것이 이제 기본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맞아요. 나아가는 이제 길목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더 많이 기쁨으로 경험하고 또 공감하고자 하는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원한 천국 가는 삶의 행로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정한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네. 쓰레기라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수모가 뭐냐면 네. 짐승만 또 못하다. 아, 이 사람이 짐승과 같아 해도 굉장한 모욕인데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비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맞아요. 사람은요, 네.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음,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 동시대에 똑같은 삶을 살면서 네.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운 삶, 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삶,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술은요, 예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감사하면서 네. 이중섭 씨는 이제 미완의 완성이에요. 아, 그렇죠. 아주 좋은 작품을 남겼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대한 화가보다 더 위대한 삶을 그렇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작품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술이다. 네. 목사님, 목회도 예술이 돼야 되죠. 종합 예술이라고 종합 늘 예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진정한 예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하는 자세로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맞아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예술하면서 네, 네.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